강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, 지혜,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. 그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. 예, 어제 국민의힘 청년당원 혁신 트레이닝 현장에서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. SNS에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. 패드립, 그러니까 파륜적 말싸움이 혁신입니까? 이렇게 비꼬았습니다. 네, 이승환 행정관님, 요게 이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? 우리 인류한 위원장님을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시골 할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나라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골 할아버지가 쓰시던 얘기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정서, 요즘 말로 하면 좀 꼰대 정서도 있으신데,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예전에는 할 말을 못해서 문제였거든요. 근데 요즘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좀 많이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.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것 같다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한 번씩 주고 받았으니까, 예, 그 우리 영어 논쟁으로 한 번씩 주고 받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, 예. 저는 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즉각적인 반응을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인류한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똑똑한 여성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또 즉각 반응하면서 그런다고 여성표 오냐 하면서 약간 또 이 비난에 섞여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민주당의 최강욱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내부로만 돌아오고 있고 이게 다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이 어떨지도 예.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이뉴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부 반응에 대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또 공세를 펴는 게 이거 당원들이 볼 때 어떨지 이거 좀 피로감 있는 거 아니냐,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적을 좀 네, 해주셨어요.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미스터 린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영어로 모욕 줬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. 그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뭐 변명 아닌 해명이 뭐였냐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말의 뉘앙스를 끝까지 잘 모른다.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이야기한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이 좀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. 이번에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이 뭐 나라님 이야기하고 이번에 다시 뭐 또 부모님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약간은 좀 정서가 진짜로 좀 모르는 거 아니냐. 지금 분위기를 조금 모르는 것이 누가요? 아니냐. 인요한 위원장이. 어디 분위기를?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 국내 분위기를 약간 좀 뉘앙스 이런 것까지 잘 체크를 못한다. 이준석 요즘 대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렇죠. 네. 예.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이야기한 한 말이 진짜 맞네. 이완 위원장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그 한장관 등판론 나오면서 사실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먹잇감을 다시 줬죠. 이준석 대표한테.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다시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약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구 방문하고 등판론 나오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먹잇감을 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. 천부적 재능이 있죠. 부분에 대해서는. 이준석 전 대표 주말 사이에 대구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. 대구에서 천하용인 그러니까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. 당에서 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27일, 12월 27일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지 말지 요거 결정하는 D-Day로 정한 게 12월 27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요거보다 좀 늦출 수 없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당에서 나오고 있다.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거보다 앞당기면 앞당겼지 늦출 수는 없다.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거 신당 창당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이거보다 앞당길 수도 있다. 여기에 좀 무게를 실었다고 봐도 될까요?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 가장 그 본인 신당 창당론의 전성기라고 봅니다. 할 듯 안 할 듯
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본인의 몸값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요. 12월 27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대구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, 근데 항상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 물갈이 돼 왔어요. 원래 그랬어요. 네네,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물갈이가 되는데, 그렇게 물갈이 되는 사람 중에서 또 나와 함께 할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근데 이번이 지금 어제 대구 갔던 것이 이제 본인이 디데이로 정한 한 달 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장 큰 행사였는데, 여기에 보면은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가지 않았어요. 그리고 그렇더라고요. 그렇게 본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현역 의원이 6명, 7명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도 얼굴 비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뭐 확장성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직 확신을 주지 못한다. 함께 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좀 있다고 보고요. 지금 이준석 대표는 좀 정치가 아니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게임? 네네.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랩값을 좀 올릴까? 어떻게 해야 내 무기를 좀 더 강화시킬까? 이걸 언제 쓸까 하는 것 같은데,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. 자기 이름값 높이는 것보다 좀 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전에 당원의 마음을 사는 것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